예, 안녕하십니까. 이틀 전 그 창원에서의 이 강연이 아무래도 이게 스튜디오가 아니다 보니까 좀 음질이 좀 잘 안 들린다. 그런 좀 의견들이 있어서요. 거기서 제가 좀 강조한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좀 설명하겠습니다. 또 마침 또 이제 관련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한국에 대한 철강 규제부터 해서 이제 자동차, 반도체 엄청난 이 무역 규제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재인이 직접 안보와 통상은 별개다. 즉 통상은 통상대로 그냥 미국과 한판 뜨겠다. 단호히 대응하라. 이렇게 떠들어대고 임종석이 또 국회에 나와서 이제 뭐 야당 의원들이 아니 통상 가지고 저렇게 강력히 대응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뭐가 문제냐? 뭐 한미 관계는 문제 없다. 통상은 통상대로 그냥 간다. 이런 말까지 이게 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게 참 한심한 상황입니다. 안보와 경제가 어떻게 별개고 따로 간다고 떠들어대고 언론들이 보도를 하는데 미국이 지금은 안보와 통상을 별개로 하지만은 나중에는 연계시킬 수 있다. 연계시킬 수 있다가 아니라 연계가 돼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모든 국가의 안보와 경제는 다 연관되어 있는 거죠. 아니 무슨 예전에 뭐 유럽에서 이른바 대항해 시대 때 신대륙 탐험한다 그러면은 그거 왜 갑니까? 거기 다 이 최첨단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군사 무기 싣고 가서 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거기 원주민하고 한판 붙어가지고 금이니 뭐니 다 뺏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 대항해 시대에 해외 원정 가는 게 군사력이고 거기서 얻는 이익이 경제입니다. 당연히 군사 안보와 경제가 하나로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 미국은 대체 왜 전 세계에 미군을 다 주둔시킵니까? 왜 중동에서부터 남태평양까지 미 해군이 바다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미국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 쓸 데가 없어서 세계 다른 무역하는 배들 지켜주려고 봉사활동하려고 미 함대를 지금 전 세계 바다에 풀어놓고 있습니까? 세계를 군사력으로 지배하는 상태에서 미국의 이득을 취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독 대한민국에만 주한미군을 2만 5천 명 주둔시켜놓고 연간 1조 원 정도의 돈을 내고 최소 50조 원 정도 이상의 전략적 자산 무기를 갖다 놓고 그렇게 해놓고서 대한민국에게 무역은 니네 마음대로 그냥 미국 가서 우리 땅에 와서 돈 벌어가 이렇게 한다고요? 미국이? 이게 진짜 상식적으로 좀 우리 일상에서도 똑같아요. 일상에서도 조그만 중소기업이 있어요. 중소기업이. 근데 중소기업이 어디다가 뭐 일감을 맡겼어요. 근데 그 일감 맡은 회사가 라이벌 회사하고 계속 놀고 다녀요. 그런데도 그 중소기업이 그냥 일감 준다고요? 자기를 적대시하는 회사하고 놀고 다니는데 그냥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포장마차를 운영해도 다 원칙이 똑같은 겁니다. 누군가 나를 위협하면은 그놈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끊어버리죠. 그러면은 위협하는데 난 이놈하고 장사 계속할래. 자, 이런 거 제가 설명해야 됩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거 지금 언론이 어제부터 쭉쭉 다 보도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문화일보 기사입니다. 지난 1월 11일 트럼프 대통령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한국과 미국, 즉 당신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이간질, 웨지라는 표현이네요. 영어로는. 이간질을 시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트럼프는 내가 그들 북한이라도 그렇게 시도할 것. 나는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았던 그 어느 누구보다 이간질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간질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는 이른바 무역이란 수단을 갖고 있다. 우리 미국은 한국에 연간 310억 달러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 그것은 꽤 강한 협상 카드.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뭐 부연 설명 필요합니까 이거?
김정은이와 문재인이 계속 저렇게 둘이서 만나서 딜치고 다니면 연간 310조라는 무역 수지를 한국에 지금 퍼주고 있는 미국이 이거 쳐버리겠다고 지금 공개적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나가서 트럼프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복잡할 게 뭐 있어요. 지금 김정은이 워싱턴을 핵폭탄으로 날리겠다 하고 있는데 문재인이 임종석이 그리고 이들을 물개박수 보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김정은이랑 같이 갈래? 이러고 있는데 미국이 연간 310억 달러의 무역 수지를 계속 퍼준다 한국에다가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당연히 끊어버리죠. 당연히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철강 반도체 자동차 대한민국 3대 수출품이죠.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미 FTA 끊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에 대한 고통을 준다는 그 목적도 있지만 열받아서 끊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그냥 열받아서 끊는 겁니다. 이거 앞뒤 계산하지 않고 뭐 이런 놈들에게 우리가 왜 미국 국민들이 돈을 대줘야 되나.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이 힘을 잃고 더 나아가 정권 교체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죠. 경제를 그냥 완전 봉쇄시켜서 물개박수 쳐대는 대한민국 국민들 너희 문재인 김정은으로 가면은 니네 북한 주민들하고 똑같아진다. 빨리 선택해라. 이 메시지도 보내는 거죠. 열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이 워싱턴 포스트가 하나 터뜨렸죠. 펜스 부통령이 북한 김여정, 김영남과 면담을 잡았는데 그것도 북한의 요청으로. 근데 2시간 전에 김정은 쪽에서 깨버렸다. 이게 워싱턴 포스트에 의해서 지금 폭로가 됐는데 이건 뭐 100% 백악관에서 소스 준 거죠. 왜 그 소스를 줬까요? 문재인이가 동선 맞추지 마라. 김여정, 김영남 공개석상에서 동선 맞추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강제로 합석 테이블 앉히려다가 펜스 부통령이 열받아서 뛰쳐나오니까 이걸 갖고 미국이나 유럽 쪽의 반 트럼프 언론들 펜스가 외교적 결례를 저질렀다. 그리고 심지어 CNN, 미국 내 역시 반 트럼프 언론이죠. CNN에서 김여정에게 펜스가 외교적으로 참패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까버려. 결국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완전 차단한 게 아니라 북한이 도망갔다. 이러니 너 문재인이 김정은이 남북 정상회담 그딴 거 꿈도 꾸지 마라. 그리고 무슨 북미 대화를 문재인이가 중재를 선다? 너나 잘해. 2시간 전에 미팅 깨는 애들하고 무슨 대화냐. 그 터트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그건 김여정은 저걸 왜 깼을까요? 이게 와가지고 문재인하고 이제 단일팀 막 쇼하고 대한민국 그 물개박수 팀들 막 해가지고 하는 그 힘을 이용해서 펜스를 붙잡아 놓고 문재인과 협공으로 북미 대화, 평화협정 한번 밀어붙이려고 그랬는데 이미 미국에서는 다 결정을 한 거죠. 저놈들하고는 일체 타협 없다. 그래서 김여정하고 미팅을 잡아놓고도 천안함을 가고 탈북자들과 회담을 하고 이렇게 가니까 펜스가 김여정이 만나면 뭐라 그러겠어요? 너 핵무기 제거 안 하면 너희 다 끝장내버릴 테니까 너 가서 빨리 오빠한테 전해라. 핵무기 당장 폐기시켜라. 그거 위에 아무것도 없다. 호통을 치지 않았겠어요? 펜스가? 이 상황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만났다가는 이거 그냥 호통만 듣고 가겠다 해가지고 재빠르게 깨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원래 미국이란 나라가 상당히 이제 외교적으로 좀 점잖게 하고
행동은 잔인하게 하는데 이걸 한국 언론, 미국 내나 저 유럽의 반 트럼프 언론들이 펜스를 공격하니까 그냥 그대로 까버린 거죠. 자, 이런 상황으로 보면요. 이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엄청난 무역 보복이 가속화될 건 뻔한 거죠. 뻔한 겁니다. 거의 이건 문재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백기를 들 정도로 초강경 대응이 나올 텐데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방법이 너무 많아요. 미국이 문재인 정도 저거 쳐내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습니다. 초강대국이기도 하지만은 대한민국을 지금 이 수준까지 발전시키는데 너무 많은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거 몇 개씩만 그냥 빼내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미국이랑 단호히 대응을 한다, 문재인이가. 거의 지금 뭐 정확했을 겁니다, 아마 트럼프 쪽에서. 뭐 하는 놈이냐, 저거. 자, 제 수준에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뭐 할 수 있는지. 제일, 뭐 한미 FTA 깨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른바 소개작전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주한미군이 부부 가족 동반을 못하게 금지령을 떨어뜨렸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빼는 겁니다. 지금 이 주한미군 주변에 있는 미국의 다양한 각종 민간인들 슬슬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뭐 공개적으로 야 이제 북한 평양 칠 테니까 다 나와 이렇게 하지 않고도요. 그냥 슬슬 빼내는 거예요. 한 22만 명 정도 들어와 있는데 미국인이 한 10,000명만 빠져나가 볼까요? 미국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개 명령 없이 움직일 수 있는 10,000명 정도만 빼봐. 난리 나죠. 거기 그럼 이제 미국 정부가 컨트롤하지 않는 미국 기업, 미국 자본, 저 서방 자본들 직업하는 거죠. 야 이거 전쟁 벌어진다. 다 나가자. 그거 하나만 뭐 어떡할 겁니까 그냥? 그렇게 되면은 그거 뭐 걸린다? 걸리면은 그 미국인의 안전을 위해서 좀 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냥 그대로 경제 추락이에요, 대한민국은. 미국인 한 10,000명만 빼버리면은. 지금 뭐 외환보유고가 뭐 3,000만 900달러? 900억 달러? 차, 지금 기축통화가 달러인데, 야, 미국이 대한민국 버린다. 이 얘기만 세계 증권가에 돌기 시작하면은, 그냥 달러 사재기죠. 그냥 달러 사재기. 원한 내다 팔고요. 뭐 도대체 어떻게 버틸려고 지금 문재인이하고 임종석이가 그러니까 이제 주사파 논리에 너무 세뇌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80년대 줄줄 외웠던 그 주사파 담론에서 지금 하나도 안 벗어나는 것 같은데 그 담론은 뭐냐면은 미국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식민지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찔러서 내보내지 않으면 안 나간다. 이거거든요. 주한미군도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있는 거다. 여기에 딱 박혀 있으니까 마음 놓고 하는 마음 놓고 어차피 쟤들 안 나간다. 김정은과 손잡고 내쫓아야 된다 우리가. 내쫓을 거 없습니다. 그냥 나갑니다. 예, 그냥 나가요. 예. 그냥 나가버려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도 나가고 꼴 보기 싫어서도 나가. 꼴 보기 싫어서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나가자. 미국이 관계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잖아요. 중국이 제일 문제가 된다. 중국 접경지역 16개국 중에서 북한 하나 빼고 다 친미국가 만들었는데 까짓 거 나만 필요 없다. 나가. 중국 그거 그냥 뜯어서 없애버리는 거 그건 나머지 15개국이랑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국제 질서의 새로운 거에 대한 아무런 개념도 없이 가자 북이여 오라 남이여 딱 이 시대의 그 정서 갖고 지금 마구잡이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과 임종석이. 자, 한미 군사합동훈련이 패럴림픽 끝나고 나서 한미 양국이 합동으로 발표하고 이제 4월에 한다. 이렇게 양 국방장관끼리 합의를 했나 본데 여기 대해서 문재인은 뭐 어쩌질 못하죠. 어쩌질 못하는데 이거는
대한민국이 반대를 할 아무런 권리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안 한다? 그럼 미국이 혼자 하죠. 어차피 한미 군사합동작전은 미군이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거 없어도 돼 너희들. 특히 지금은 해상봉쇄 차단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로 바다에서 작전 많이 들어갈 텐데 그까지 한국 해군 안 낀다고 뭐가 문제입니까? 오히려 그러면은 뭐 일본 자위대 끌고 오든지 주일 미군을 끌고 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다 작전 들어가죠.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에 상관이 없어요. 미군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월 중에 훈련이라 그러면은 그건 거의 훈련이 아니라 실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패럴림픽 끝나면은 대한민국과 한반도 전역을 해상 차단시키는데 그거 그냥 훈련 들어온다 해가지고 그냥 가서 줄어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실전이에요, 실전. 실전 들어가는데 무슨 문재인이랑 협의가 뭐가 필요합니까? 애초에 저기는 김정은과 한 팀이라고 보고 있는데.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과 임종석은 어떤 카드를 쓸까? 지금까지 하는 걸 볼 때는 미국과 관계없이 그냥 막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막 나갈 가능성이. 자, 한미 군사합동훈련, 그건 뭐 문재인이 막을 수가 없죠. 막으면 뭐 미국 단독으로 해버릴 텐데. 그거와 관계없이 임종석이 평양으로 빨리 들어가서 정상회담 발표를 그냥 최대한 빨리 해버릴 겁니다. 최대한 빨리라면 6월 15일 김대중, 김정일 회담 그 날짜 이전에, 그 날짜든가. 그때 발표를 해버리고 그 뒤부터는 그냥 온갖 쇼, 이산가족 지금 뭐 또 상봉쇼 나오는 것 같은데 이산가족 상봉쇼부터 막 온갖 그 어용 문화예술인 동원해가지고 뭐 교류전 하니 뭐 해서 6월 15일까지 달리는 거예요. 그냥 막 달리는 겁니다. 여권 조성 안 되죠. 미국이 다 틀어막고 있는데 무슨 여권 조성 됩니까? 여권 조성 없이 그냥 달려 들어가서 6월 15일 날 뭐 제가 볼 때 확실한데 연방제 통일안을 합의 발표하고 올 겁니다. 연방제 합의안을. 그렇게 해가지고 북핵에 대해서는 슬쩍 뒤로 밀고 일단 통일 작업 들어가면서 북핵은 나중에 연방제 통일된 다음에 해결하면 되지 않냐. 이 카드밖에 없어요. 지금 문재인과 임종석, 김정은이가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미국이 너무 철통같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만약에 지금 이 카드를 안 쓴다 그러면은 문재인은 미국과 함께 김정은을 붕괴시키는데 동참을 해야 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은.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문재인과 임종석이 그 애들은 북핵을 없앨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민족의 자위권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거 왜 없애겠어요? 연방제 통일을 이뤄서 그 핵을 가지고 미군을 쫓아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핵을 왜 없앱니까? 그냥 연방제 통일 국가에서 우리가 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옛날 통진당 때. 핵 없앨 필요 없다. 통일되면 우리 거다. 지금 그거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 과연 이제 여기서 변수는 그렇게 막 달리는데 미국과 그리고 정권을 뺏어서 나눠먹으려는 내각제 세력이 문재인을 어느 정도 무너뜨릴 것인가. 6월 15일까지 연방제 통일로 달리는데 여기서 만약에 뭐 온갖 이 여론 조작 그게 나올 텐데 막 엄청난 이건 뭐 중소기업 사장들 뭐 자영업자들까지 타격받을 엄청난 경제 제재가 들어오고 막 이런 상황에서 연방제 통일안을 6월 15일까지 달리고 그 연방제 통일하기 위해서 연방제 개헌안을 달리고 아무리 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개돼지가 돼 있어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자살행위죠. 문재인 입장에서 자살행위죠. 근데 뭐 본인들이 뭐 딱 그거밖에 안 보고 있는데 뭐 자기가 그냥 벼랑 끝으로 뛰어내리는데 뭐 그걸 누가 말립니까? 그거 누가 말려요. 그리고 가급적 더 빨리 달려가지고 빨리 어차피 벼랑으로 달려가고 있으면 빨리 떨어뜨리는 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스케줄은 제가 볼 때 그냥 뭐 뻔해요. 6월까지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뻔한 거고, 그때까지 상상하지 못할, 지금 언론에 세뇌된, 문재인에 세뇌된 국민들은 상상하지 못할 이 경제적 압박, 그리고 그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이 경제적 고통이 닥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왕 뛰어내리려고 작정한 문재인이 더 빨리 밀어서 떨어뜨려 버리는 게 고통을 최소화하는 거다. 자, 이런 지금 이 국가적인 절대적인 이 위기, 반면에 기회. 하여튼 정말 이 좁은 길, 제가 다음 방송 때 이제 이 국내 정치를 얘기할 건데, 좁은 길에서 한 발이라도 삐걱하면은 다 같이 휩쓸려가는 판입니다. 지금 미디어워치와의 독자들이 굉장히 이제 보수 내에서도 소수 세력이 되어 있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오히려 발을 잘못 디뎠을 때가 더 위험하지, 소수일수록 길 가긴 더 좋잖아요. 좁은 길 가기는. 헛발질 듣는 게 더 위험한 겁니다. 뭐 새가 크다?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다 떨어져 죽는 판인데요.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한 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